일부. 똑똑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때 똑똑한 사람의 복수는 자신이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악인이 스스로의 습관으로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잠들기 전 심장 박동을 세는 습관을 믿듯 그 믿음을 믿었다. 그 밤 라벤더 디퓨저 향이 집안 가득 퍼졌고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으며 가로등의 빗줄기가 하얀 벽 위에 은빛 선을 그었다. 나는 옆으로 누워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머리는 먼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또렷했다. 거실에서는 가죽 소파가 살짝 끽끽거렸고 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 새어나올까 조심하는 웃음이 섞여 흘렀다. 익숙한 민재의 남자 목소리가 현줄 튕기듯 끊겨 들렸다. 재산분할, 빈선, 때를 보자. 마사지 오일처럼 미끄럽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오빠 걱정 마요. 언니만 바쁘게 하면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나는 화면을 켜지 않은 채 휴대폰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손놀림은 반사신경이었다. 라우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연결된 기기 목록을 확인했다. 낯선 이름 하나 최신 폴더폰 모델. 포장막 뜯은 듯 말끔한 매크 대역. 나는 옆에 누운 남자의 손목에 손끝을 가져다 댔다. 피부는 따뜻해졌고 맥박은 튀듯 빨랐다. 잠든 사람이 아니다. 이는 흥분한 사람의 박동. 성인은 잠들면 몸이 잔잔한 호수 같아진다. 그런데 그의 맥은 제 몸을 쫓아가느라 강둑을 넘는 중이었다. 연진아, 아직 앉아. 민재가 살짝 몸을 돌려 속삭였다. 숨결은 귓바퀴를 훑었고 박하향과 과하게 달콤한 시럽 섞인 술 냄새가 났다. 오늘은 피곤해. 나는 짧게 말했다. 이불을 더 끌어올려 얼굴을 어둠 속에 미끄러뜨렸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숨이 가빴고 손은 신호를 기다리듯 얹혀 있었다. 나는 말이 없었다. 상대가 안전하다고 착각할 때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이튿날 아침 나는 버터향 그득한 구운 빵과 2병의 두유를 들고 케이블이 집안을 뒤엉킨 동수의 원룸으로 갔다. 예전에 사건에 휘말렸던 해커. 그 사건을 내가 부검해 사망 시점을 정확히 잡아 결백을 밝혀준 적이 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은혜는 브로치핀처럼 조용히 제자리였다. 무슨 일인지 말해요. 동수가 안경을 밀어 올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털었다. 우리 집을 도둑질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나는 라우터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보안 USB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흔적은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10분 뒤 에뮬레이터 화면에 낯선 폰의 인터페이스가 떴다. 사진 폴더는 잠금 없는 일기장처럼 펼쳐졌다. 부엌 모서리, 식탁 가장자리, 침대 끝, 김서린 욕실 거울, 문틈 사이로 몰래 찍힌 사진도 있었다. 긴 머리 여자를 껴안은 남자의 등, 그들의 등 뒤 벽에는 내 결혼 사진이 반드시 걸려 얼어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더 추적할까요? 동수가 물었다. 숨긴 폴더파. 내가 말했다. 그가 키보드를 딸깍거렸다. 회색 폴더 하나가 떠올랐다. 스템앱 사일렌트. 그 안엔 짧은 클립들이 줄지어 있었다. 오후, 저녁, 심야에 조각난 파편들. 다 보지는 않았다. 알아야 할 건 하나였다. 이 집에는 나 말고 다른 눈이 있다. 정괴. 내 친구이자 의사인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 동생 임신.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함께 도착했다. 가볍게 웃는 도연의 얼굴. 부드러운 갈색 머리. 아직 티나지 않는 배를 감싼 손. 그녀 손에는 우리 집에서 본 것과 똑같은 폴더폰이 들려 있었다. 2개의 데이터가 지퍼처럼 맞물려 잠겼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든 척했다. 나는 폰을 심박 센서 위치에 두고 몸을 굴리며 화면이 그의 가슴 가까이 가도록 얼핏 맞춰 넣었다. 숫자는 기준선을 훌쩍 넘었다. 그는 나를 더 세게 끌어안고 바닷가 여행, 선물, 보상해줄게 따위의 약속을 속삭였다. 말은 굵은 설탕 알갱이처럼 떨어졌다. 예쁘지만 끈적거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야기를 건너편에서 보기로 했다. 발코니로 나가 붉은 불빛이 들숨날숨하는 도시를 내려다봤다. 나는 필요한 것들을 읊조렸다. 합당한 입원 사유 하나, 재무 미끼 하나, 본색을 드러낼 만한 성대한 파티 하나, 법정 마무리 한 방,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시작! 버튼을 누를 시간이었다. 배에 먹잇감이 아픈 척할 때 나는 누구도 무시 못할 증상들로 입원을 선택했다. 어지럼, 흐림, 구토, 반응 저하, 부정맥. 외워서 읽는 것처럼 증상을 말했고 무해한 디테일을 몇 개 얹어 차트를 두껍게 했다. 의사는 경과 관찰을 요청했다. 나는 이견이 없었다. 소독약 냄새가 배인 병실에서 민재는 침대 곁에 서서 관심 있는 남편이 이마를 짚는 표준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내가 눈을 감자 그는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아 폰을 꺼냈다. 손가락은 이미 익숙한 듯 빨랐다. 2시간 뒤 갈비야 다니요. 체인너시 중미시치 갈비탕 사와. 내가 끌렸다고 해. 또 다른 통화. 오늘은 입원해야 해. 밥 먹어.
삐치지 말고. 그는 가끔씩 내 쪽을 훔쳐봤다. 내가 벌떡 일어날까봐. 나는 이어폰을 끼고 미리 쳐둔 녹음 트랩을 재생했다. 스커돌이 같은 탁한 목소리. 진기였다. 반쯤 아부, 반쯤 재촉. 형, 이번 주에 가시죠. 이르면 메우고, 따면 2배. 또 다른 목소리. 마 대표의 말이 제3자의 입을 타고 전해졌다. 오늘 밤 신선해요. 막 졸업하네. 그리고 내 목덜미를 차게 만든 한 줄. 저번에는 멍하니 있던데 다행히 그 집 부모는 글을 몰라. 똑똑한 사람의 복수는 다르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대신 상대가 막 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공연을 보며 끝장을 기다린다. 나는 들었고 조각을 맞췄다. 도박, 성매매, 폭력, 그리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가짜 납치 계획. 나는 몸값 동선을 계산했다. 익명번호, 중개계좌, 전자지갑을 통한 레이어링, CCTV 사각에 ATM에서 현금 인출, 리스크 트레이는 따로 적었다. 은행이 서류를 요구할까봐 겁나면 그는 집안에서 현금을 찾을 것이다. 그건 곧 내 비상금. 나는 흰 종이에 적었다. 미기, 20억, 운영예비, 도연, 공급원, 빰. 나는 복도로 나가 하얀 천장등을 올려다봤다. 내 얼굴은 정했다. 창백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얼굴. 걸음은 정리했다. 느리지만 고든 걸음. 그가 내가 약해졌다고 믿게 만들 한 문장도 골랐다. 난 갈수록 멍청해지는 것 같아. 넌 쉬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연민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본 눈이었다. 좋아. 2부는 못 박았다. 3부 덫이 펼쳐질 때 나는 전국 웰니스 케어라는 시나리오를 번들거리는 미끼처럼 내밀었다. 팬데믹 이후 늘어난 보험 습관, 방문 사후 관리 패키지, 보험 계약마다 버려지는 고객 데이터, 양측을 맞손시켜 현금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 나는 유통지도를 그리고 샘플 계약서를 보여주고 월분기형 KPI를 제시했다. 패키지 이름도 붙였다. 오래 살기, 건강하게, 즐겁게. 맞은편에 앉은 도연은 손등 위에 턱을 괴고 연못 위 여름 연꽃을 본 듯 눈을 반짝였다. 너 할 수 있어. 나는 일부러 토닥이듯 살짝 기운 음으로 물었다. 할게요. 먼저 공장부터 잡을게요. 그녀는 빠르게 말하고 폰을 꺼내 약속을 잡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 계좌에서 내 개인 계좌로 20억을 이체했다. 공장 확정 시 들고 갈 운영 예비비. 나는 그 말을 쥐덫의 치즈 덩어리처럼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며칠 뒤 도연은 약속을 쓸어 담듯 뛰어다녔다. 회사 안에서는 오래된 직원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분 거의 안주인처럼 굽니다. 바깥에서는 시동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런데 발주 코드는 민재 회사로 흘러들었다. 나는 서명하게 두었다. 그물은 고기가 스스로 들어올 때 효력이 있다. 민재의 지갑은 새는 물탱크처럼 빨리 바닥났다. 그는 은행을 피하기 시작했다. 대조표가 흐릿한 항목들을 다 까발릴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그는 내 20억 쪽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팀을 데리고 허거집에 갔고 기사 하나를 큰 소리로 읽었다. 재력가 아내 납치. 몸값 10억. 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떴다. 나 납치되면 얼마 낼 거야. 얼마든. 그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답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뚝배기 뚜껑을 열었다. 매운 김이 피어올라 내 입꼬리를 가렸다. 사흘 뒤 민재가 사라졌다. 내 폰이 울리고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말했다. 50억. 경찰 부르지 마. 나는 수화기를 카펫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어 얼굴을 감쌌다. 도연이 뛰어와 폰을 낚아채게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흐느꼈다. 신고하지 마요. 내가 얘기해볼게요. 그녀는 몸값을 30억으로 깎아냈다. 나는 이체했다. 그리고 노트의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시간, 은행, 현금 인출 위치. 그것들이 갈고리다. 오후, 그가 돌아왔다. 손목엔 밧줄 자국이 보랏빛으로 찍혔고 옷에는 흙먼지,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경찰 불러. 그는 도연. 그리고 또 한 사람 진기와 번갈아가며 나를 달래고 경고하고 부탁했다. 부르지 마. 위험해. 나는 벌벌 떨다. 소파에 쓰러지듯 기절했다. 가짜 구급차가 떠난 뒤 빈방에서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비추는 불을 바라봤다. 그들은 경찰을 원치 않는다. 그럴수록 경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때가 있다. 나는 성대한 생일 파티를 제안했다. 3위가 한 번에 오네. 1. 아이 생일. 그의 눈이 유리처럼 반짝였다. 진기 부를게. 파티가 클수록 막 내릴 때의 소리는 커진다. 파티 전주. 나는 동수와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LED 대형 화면용 스토리보드를 맞췄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자. 사진과 성공한 사업가 컷들을 섞어 곧장 구덩이로 떨어뜨리게. 나는 백업 훼손, 원격 송출기,
트리거 버튼을 준비했다. 동수가 나를 흘깃보며 물었다. 언제 떨어뜨릴까요? 아내에게 감사 인사하려는 순간 내가 말했다. 가장 크게 깨지게. 그동안 나는 여린안의 연기를 놓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처럼 붙어서 그를 탈진 직전까지 만들었다. 사람이 지치면 본성이 거품처럼 떠오른다. 바디날, 사너리 광장에 불이 켜졌다. 은빛 풍선이 반짝였고 흰보가 덮인 테이블, 쌓아올린 와인잔 탑. 도연은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이 길이에 있고 잠자리 날개 같은 가는 힐을 신었다. 배는 조금 볼록했고 눈빛은 오만했다. 나는 그녀의 구두를 봤다. 아름다움은 안전보다 우선 패션에도 인생에도 리드는 민재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악수하고 기부품을 전하는 장면이 흘렀다. 사회자가 그를 무대로 불렀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거울 앞에서 연습한 듯 동그랗게 웃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화면에서 저속한 웃음소리가 솟구쳤고 첫 사진이 떴다. 값싼 모텔방에서 반나체의 여자와 껴안고 있는 민재. 두 번째, 세 번째 날짜와 장소를 달리한 사진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침대 위에 민재와 도연. 그들 뒤 벽에는 내 결혼 사진. 군중이 웅성거렸고 휴대폰 불빛이 별똥별처럼 쏟아졌다. 수연이 무대로 뛰어올라가 칼부림 같은 뺨을 날렸다. 너 불임이야. 그걸 알고도 결혼 전 검사지를 숨겨줬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했니? 도연이 달려와 그의 소매를 잡았다. 아이는 오빠 거야? 그는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무대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시멘트 바닥 위로 붉은색이 꽃처럼 빠르게 번졌다. 사람 소리는 곧 벌떼 소음이 됐다. 무대 뒤 복도에서 의붓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눈두덩이 동굴처럼 꺼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다. 민재는 머리가 산발이고 눈은 붉은 채 나를 향해 구원하듯 눈을 들었다. 나는 곧게 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이혼해. 넌 빈손으로 나가. 집, 회사 내 이름으로 된 것들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리고 전국 웰니스 케어 계약들 다 내 거야. 나는 의붓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우리 엄마는 왜 죽었죠?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옷깃을 움켜쥐었다. 나는 경찰 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 엄마가 살짝 밀었어. 그분이 먼저 달려들었고 일부러는 아니었어. 병원에 못 데려갔어. 좋아요. 나는 손을 뺐다. 경찰 앞에서 그대로 말하세요. 무대 앞 조명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진짜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4부. 진실이 드러날 때 파티 이후 도시는 떠들썩했다. 잘린 클립들은 단톡방 사이를 마른 풀에 번지는 불처럼 번졌다. 나는 보지 않았다. 변호사와 앉아 서류 뭉치를 밀었다. 30억 몸값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돈 세탁 루트, 연락처와 녹음 파일, 티 패키지들의 거래 내역까지 한 장 한 장이 바늘이었다. 깊게 찌를 필요는 없다. 정확히만 찌르면 된다. 경찰이 움직였다. 마 대표는 뿌연창의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여자애들은 진술했다. 오래된 봉투들이 뒤집혔다. 증인은 불려가 배시시 웃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는 빛 독촉 자리에서 맞아 머리를 수십 반을 꿰맸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빛 공포증 환자처럼 눈이 빛을 두려워했다. 나는 보았지만 불쌍하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내 감정은 그때 길고 곧은 냉선이었다. 의붓어머니는 결과적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진술은 예전 이웃들의 기억과 맞아떨어졌다. 그날의 고성, 달려가는 그림자, 쾅 닫힌 대문. 도연은 스스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의무기록에는 여러 차례의 낙태로 인한 얇은 흉터가 적혔다. 그녀는 가짜 납치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그날의 오만한 눈빛보다 유치장 공기가 더 차가웠다. 나는 전국 웰니스 케어 모든 계약을 내 회사로 넘겼다. 법무는 성분을 재검토했고 독립시험을 진행했고 품질 신고를 마쳤다. 던졌다. 나는 현금 흐름을 3개의 지갑으로 나눴다. 3개월 운영, 6개월 비상, 분기별 확장. 나는 말만 화려하고 손은 느린 사람들을 정리했고 말은 없지만 일을 끝내는 사람들을 남겼고 침묵할 줄 아는 운영자를 세웠다. 어느 아침 나는 창고에 섰다. 골판지 냄새, 풀 냄새, 열전사 라벨러어 냄새. 새 라벨이 붙은 박스를 손끝으로 쓸었다. 부풀리지 않은 정확한 라벨. 숨이 고르게 들고 났다. 어떤 호흡은 피로 사야 한다. 오후에 나는 오래된 녹음 파일들을 다시 틀었다. 내가 부엌에서 웃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살짝 닫히는 문소리. 나는 법적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파일들을 삭제했다. 쟤는 남기지 않는다. 쟤는 바람이 가져가고
돌아가게 둔다. 아직도 미워하니? 수연이 과일을 들고 와묻는다. 나에게는 언니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구멍을 미워해 악한이 기어나오고 선한이가 갈려나가는 틈. 나는 제스민 향의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은 미움이란 글자에 걸맞지 않으면 더 주지 않아. 미움은 복리로 붙는 대출이다. 갚아도 끝이 없다. 나는 일주일을 들여 전국 웰니스 케어 문서를 다시 썼다. 빈 구호는 빼고 숫자, 기한, 제재만 남겼다. 서두에 짧은 한 줄을 더했다. 사용자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만 제품은 의미가 있다. 밤, 비. 나는 차 2잔을 따랐다. 한 잔은 엄마 사진 앞에, 한 잔은 컴퓨터 옆에. 가슴에 손을 얹었다. 박동은 고르고 단단하고 잔잔했다. 나는 알았다. 나는 충분히 갚았다. 오브. 복수가 더 이상 목적이 아닐 때 민재는 빚의 미로에 빠졌다. 그와 건배하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면 전화를 껐다. 그는 진기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예전 빌림을 갚으라며. 결말은 이랬다. 진기가 몇 명을 불렀고 넓은 손바닥이 장단지처럼 큰 자들이 그를 두들겨. 그는 병원 신세를 졌다. 이번엔 경찰이 의사보다 빨리 왔다. 의부서머니의 재판은 건기가 시작되는 아침에 열렸다. 나는 뒤쪽에 앉아 너덜한 백발을 보았다. 재판부의 질문에 그녀는 밀었다고 인정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그렇게 쓰러졌다. 엄마는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 나는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봤다. 과거는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면 예전만큼의 권능을 일컫는다. 도연은 좁은 복도를 수갑찬 손목으로 호송되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나는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에게가 아니라 이름조차 얻지 못한 아기에게.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어떤 사과는 하늘에 띄워야 한다. 누군가 답하지 않는 곳으로 세일이 나를 휩쓸었다. 모든 회의는 바둑판이고 모든 계약은 밧줄이었다. 나는 멈추는 법을 배웠고 시작하는 법을 배웠고 남자들이 통제하려 쥐어주는 것들 술, 약속, 명예욕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나는 일찍 집에 와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동수에 보안 USB를 넣어두었던 상자. 나는 그것을 만지며 웃었다. 모든 물건에는 임기가 있다. 이 USB의 임기는 끝났다. 나는 그것을 싸서 서랍 가장 깊은 칸에 넣었다. 강바닥에 돌을 내려놓듯 누나. 그날 저녁 동수가 전화했다. SNS에서 똑똑한 여자 복수가 화제예요. 누나가 누구냐고들 묻네요. 누나 이름은 아무도 아님. 나는 웃었다. 밥은 먹었어. 아직. 근데 방금 불법 스캔 시도가 하나 더 왔어요. 누가 아직도 누나 집을 기웃대요. 그가 말했다. 괜찮아. 우리 집 문은 이제 스스로 잠겨. 나는 전화를 닫았다. 더는 훔쳐보는 눈이 두렵지 않았다. 내 안의 빛이 집 안구석까지 닿기에 충분했다. 날씨가 궂은 어느 저녁. 나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숨소리를 들었다. 수연이 와서 푸딩 상자를 내려놓았다. 날다. 많이 먹진 마. 그녀가 코를 찡그렸다. 민재 말인데? 자선단체 프로그램에서 도박 중독 치료 중이래. 응. 내가 답했다. 그가 더바락이라는 병을 고치길 바랄 뿐 용서할 거야. 용서는 은혜가 아니야. 용서는 내일 원한이라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더 걷지 않도록. 나는 멀리를 보았다. 하지만 돌아가는 건 아니야. 한밤중 나는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낯선 주소, 한 줄뿐. 미안하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잘난 체가 아니라 어떤 문은 설계상 뒤로만 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지나왔다. 일요일 아침 나는 부엌에서 닭죽을 끓이고 차를 우리었다. 엄마 사진 앞에 한 잔을 두고 중얼거렸다. 왜 눈이 앞에 있는지 이제 알겠어. 가야 할 길을 보라고 있는 거지. 남긴 발자국을 보라고 있는 게 아니야. 며칠 뒤 경찰서에서 마무리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돌아오는 길 공원에 들러 아이들이 축구하는 걸 보았다. 공이 덤불로 튀자 아이들이 맑게 깔깔 웃었다. 샘물이 돌을 스치며 흐르는 소리처럼 투명한 웃음. 나는 언제부터 웃음을 잊었을까 생각하다. 아주 작게 웃었다. 표정 근육이 조금 아팠다. 오래 쉬다. 다시 하는 체조의 유순한 통증. 밤에 투자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가 전국 웰니스 케어를 세계도로 더 내보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첫 조건은 예전과 같습니다. 고객 존중, 시험 절차 단축 금지, 전문성 없는 인력 투입 금지.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약속으로 약정을 대체하지 마세요. 뭐하니? 상대가 웃었다. 복수는 끝내고 이제 삶을 갚으시네요. 그래요. 나는 낮게 말했다. 다 갚아야 살 수 있으니까. 밤은 아주 깊었다. 나는 거실에 불을 끄고 벽 모서리에 노란 등 하나만 남겼다. 작은 불빛은 사람이 가구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기에 충분했고 더는 어둠 속이 아님을 알려주기에도 충분했다. 거울 앞을 지나며 나를 보았다. 더는 남의 심장 박동을 세며 배신을 예측하는 여자도 그물을 당기려 아픈 척하던 먹잇감도 파티 한복판에서 LED 버튼을 누르던 손도 아니었다. 나는 차를 따르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오래된 파일을 지우고 편히 잠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갚을 건 다 갚았다. 남은 건 사는 일뿐이다.